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PBL 도전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BL을 실제로 시작하시면서 아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사실 좀 막막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로 PBL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이 만들어가면서 한번 실습식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PBL에 대해서 잠깐 동안만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PBL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러한 활동들 좀 집단적이고 또 아이들의 상호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앞으로도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 또는 소수가 모여서 자신의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형태, 즉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PBL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사람들의 만남이라든지 또 교육의 방식, 활동의 방식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획일화되고 좀 집어넣는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다양하고 자율적이고 스스로 꺼내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평가뿐만 아니라 입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혁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상호작용을 하면 만나야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같은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수업의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꺼내고 활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PBL은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축적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서울대 이정돈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고수가 되는 것이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실은 허용하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와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키 같은 좋은 브랜드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공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개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앞으로는 이런 신발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상상을 하고 그 상상들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PBL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마 상상력과 새로운 개념을 설계해야 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는 틀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질문에 스스로 반응하고 또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개념 설계를 통해서 미리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정돈 교수님의 강연에 보면 말라위에 이 친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4살짜리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책을 우연하게 책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풍력 발전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친구가 심심하니까 나도 한번 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상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폐 용품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만듭니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저런 형태에 만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하지만 거기에 있는 원리들을 스스로 다 해본 거죠. 실제로 놀라운 것은요.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들을 가지고 불도 켜고 휴대폰 충전도 하고 실제로 TV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TV도 같이 보고 그랬다는 거죠. 이후에 이 친구의 스토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실제로 강연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청소년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지도자가 다 구성해 놓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적절한 체험만 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말라위의 친구처럼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겼을 때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아마 이것이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꽂힌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분석하고 또 도전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가치이자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교육 트렌드를 보면요, 무엇을 배워야 하나,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과목 중심의 학습, 그 다음에 이런 거꾸로 교실처럼 무언가 먼저 정보를 주고 실습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더 발전돼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봇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그리고 현상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내고 그 질문에 스스로 반응하는 과정들을 엮으면서 결국 스스로가 그 지식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거나 세상의 미래의 일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불편하거나 궁금하거나 지금 알았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것은요, 복잡하고 실제적인 질문, 그리고 매우 깊게 설계된 결과물, 그리고 과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활동이 동기부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생활 속에 있는 물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나 협동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기르면서 문제 해결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미래에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해결력인데, 그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도전 질문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부딪혀야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도전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는 것보다 이건 어떤 것일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은 순서와 속도를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것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때문에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목적을 잘 가르치면 또는 제시하면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의 방법들을 찾으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밌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프로젝트 활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질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요.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힘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도전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은 또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히 촉진하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PBL에 대해서 아마 뭐 영상을 보시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했던 문화활동, 봉사활동, 야유활동, 교류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PBL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BL은 활동의 종류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지도 방법이고요. 거기서 지향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활동을 다 PBL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뭐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 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또 시대 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PBL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요. PBL은 예전에 했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획 동아리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예. 물론 뭐 형태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만들었다. 이것은 완성된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청중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 참여입니다. 그러면 기획 동아리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는 백지예요, 백지. 백지를 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혹시 미술 시간에 당황한 적 없습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뭐 오늘 뭐 기분 좋은 걸 그려보세요 라든지 방학 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걸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그 스타트를 끊기 시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PBL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스케치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채색을 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스케치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다 사라져 버립니다. 즉 지도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던진 스케치를 아이들이 스스로 그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스스로 완성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PBL은 뭐 기획 동아리나 이런 것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요, 거기에 지도자의 전문적인 설계가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들은요, 여러 가지 좀 보조적인 역할이 더 강했죠.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도자의 기획력을 중요했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했죠. 그리고 집단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의 만족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삶이나 실상 아래 연관은 좀 부족하죠. 그럼 PBL은 어떨까요? 예,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 역량, 특히 4C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소집단 모두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활동하게 되면 사실은 온라인 회의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적은 숫자, 뭐 개인을 포함해서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만남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좋은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삶 또는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그러한 주제들이 PBL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키와형 PBL에서 지향하는 단계는 설계의 4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본 툴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설계를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같이 할 워크숍은요, 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사전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것은 1, 2단계 정도에서 우선은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이 3단계, 즉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과정,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전 질문이라고 했죠. 그 도전 질문을 이끌어가는 세부 질문, 이런 것들을 짤 텐데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는요, 이 3단계 기본 틀 구성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성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영이겠죠. 운영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배경지식 탐색하기, 도전활동하기, 그 다음에 결과물 만들기, 그리고 결과물 공유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요, 설계가 탄탄하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계했다는 것은 불변하는, 정말로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설계가 아닙니다. 마치 스케치 같은 거죠. 여러분, 스케치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채색을 할 때 이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케치를 했을 뿐이니까 거기에 채색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 더 기발한 아이들의 도전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케치가 없이 빈 종이를 주고 아이들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참여가 어렵겠죠. 그런 차원에서 PBL은 훨씬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주제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파일이라든지 출력된 출력문들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PBL 형태로 옮길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전 질문이라고 했죠. 도전 질문은요,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나 그 다음에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질문들, 그러니까는 이 좋은 질문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전 질문의 목적은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활동 전체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도전 질문은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뭐 조금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잘못하면 너무 아이들 언어를 쓴다든지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초점을 맞춘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사회도 아이들도 지도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서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차후로 우리가 좋은 도전 질문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아이들의 동기를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의 기준, 내용, 기술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 질문은 왜 필요할까요? 그들이 왜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어야 되고요. 핵심 아이디어의 질문, 지식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답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무언가 하나의 답을 찾으면 끝나는 형태가 아니고요. 좋은 도전 질문은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데 아마 키화형 PBL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보신 분들은 거기에 성취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화형 PBL은 청소 활동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과 활동하고도 이 성취 기준을 연결하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단지 우리만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 수업하고 연계하고 또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지점을 잘 찾아낸다면 훨씬 더 좋은 활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누차 강조하지만 실생활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서도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고집하면은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적절하게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삶과 연결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 핵심 역량, 교육과정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지, 정답을 너무 쉽게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으면 흥미가 바로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지도자 역할이 너무 줄어들죠. 중간중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 그래서 질문이 너무 쉬워도 흥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굳이 개입할 것이 없으면 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인 수준만으로 조사 해결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질문.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구글링을 한두 번만 하면은 모든 자료가 다 찾아진다. 그런 것들은 너무 아쉽죠. 너무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 때로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질문에 정말 현실적인 현황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성이죠. 주도적인 활동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할 때 뭐 몇 년짜리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질문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 질문은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3가지 필수 요건. 청소년들의 참여, 열린 정답, 활동과의 목표와 일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도전 질문이 있다면 그 도전 질문을 설명하거나 그 도전 질문에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세부 질문들이 융합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질문들을 잘 짜주면 그것이 또 다른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을 우리 보통 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와 정보와 질문과 자극들이 아이들을 훨씬 더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공룡은 왜 멀쩡하고 멸종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가 도전 질문이면 세부 질문들은 트라이아스기의 멸종의 원인은 뭔가, 무엇이 공룡을 멸종시켰나, 왜 새로운 종의 탄생의 여지를 만들었나, 뭐 이러한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도전 질문의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세부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의 예시들을 보면 이런 거죠. 우리 도시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가? 좋은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만약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도시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시에 있는 나무들을 알아야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지향한다면 이렇게 어느 것이 자랍니까? 라고 하고서는 지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당연히 조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건물 중 과거의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적지로 보호받아야 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을 오래된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죠? 예, 보호해야 될 이 유적지를 그냥 단순 나열하는 순서를 넘어서서 이 정말 중요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프로야구 기록 통계를 계산할 때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가? 예, 굉장히 너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동열과 류현진 중에 어떤 누가 훨씬 더 뛰어난 선수인가, 투수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혹시 뭐 선동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야구의 초창기 때 굉장히 유명한 투수였습니다. 지금은 감독도 하고 그러시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흥미를 끌는 거죠. 이 둘 중에 그러면 방어율을 산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승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전 질문은요, 도발적이어야 되고요, 개방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현실 세계, 즉 일상의 삶과 연결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과 교육 과정을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주제의 핵심을 관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PBL 연수가 있었죠. 아마 다녀오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PBL 연수에서는 뭐 재밌게 나왔던 질문 중에 우리는 우주로 수행여행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번역기가 있는데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도 이런 질문 가끔 할 때도 있어요. 또 식물 없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도 재밌게 봤던 건 부모님은 왜 우리들끼리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만약에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전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PBL의 좋은 질문들, 재미있는 질문들, 그리고 아이들과 한번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주제들 한번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질문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이제 주제에 대해서 도전 질문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요. 도전 질문 개요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개요소는 도전 질문, 프로젝트 요약, 그리고 기대되는 핵심 역량인데 이런 양식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 양식에서 보면 프로젝트 활동명은 그냥 여러분이 이름을 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도전 질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처럼 이 도전 질문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두 줄로 좀 요약해 보시는 것이고요. 도전 질문을 짜고 그 밑에 요약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핵심 역량은 아마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할 수 없어서 이 핵심 역량만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통해서 보시면 이건 정말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 꼭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만 선택하셔서 거기에 어떠한 성취의 모습 이것들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예, 쉽지는 않으시죠?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전 질문이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맞나? 저렇게 해도 맞나? 뭐 이러면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은 도전 질문은요. 그래서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뭐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지도자의 PBL 설계 의도를 청소년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질문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부 질문이라고 하는데 뭐 전문 용어로는 비계 설계, 비계 과정 설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PBL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7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도자 역할 중에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 두 번째는 성취 기준을 맞추는 것,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5번째로 들어가는 게 비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혹시 비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마 건축 현장 가시면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뼈대 밖으로 막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이드에 이러한 철골을 만들고요. 그 사이에 합판을 대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나중에 시멘트가 굳으면 합판과 철골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남겠죠. 이걸 보통 비계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림의 스케치 같은 것이죠. 건물의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철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계처럼 이 프로젝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뭐 영상이나 질문들을 우리는 보통 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고요. 실제 비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전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제거하고요. 활동에 점차 더 많은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전 질문을 만들고 세부 질문을 만들고 하는 것이 왜 해요? 바로 비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시멘트를 붓듯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막 찾아내고 도전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우리의 설계는 싹 빠져나가면 아이들이 그 완성물을 스스로 해냈다라고 믿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겠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에게 이해가 있는 배움들, 그리고 포시와 같은 미래 역량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 질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되시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른들은 왜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고 할까?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주제죠. 그러면 이런 세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을까? 정말 요즘 굉장히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런데 사주고 나서는 또 못 쓰게 하고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우린 대체 몇 살 때 정도부터, 몇 학년 때부터 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사용할까? 어른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른들은 왜 우리 입장이 다를까?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마트폰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엄마의 잔소리는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많이 짜야 됩니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아마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활동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질문의 크기, 그 다음에 세부 질문의 과정들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일반화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 질문이 있으면 그 도전 질문의 세부 질문은 어떻게 짜냐면 이런 거죠. 우선은 문제인식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는 현황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고 또는 현황이 어떠냐? 이런 조사들을 하겠죠. 이러한 조사들을 하고 나면은요, 거기에 관련된 사례나 현장을 방문해 보는 질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는 기간이 충분하고 아웃풋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실천 방향이나 공유 방안까지도 세부 질문에 넣어서 완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간이 좀 짧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안 모색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안 모색을 단순히 우리들끼리 아니라 그 대안도 캠페인이나 공청회나 또는 보고서 같은 걸로 공유하는 과정까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세부 질문에 녹여난다면 우리의 도전 질문을 답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전 질문을 만드셨는데 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했던 것들 한번 보시면서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되니까 수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바로 세부 질문을 짜시면 됩니다. 세부 질문은 바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시키는 질문, 그 다음에 현황을 좀 조사하는 질문, 그 다음에 뭐 현장이나 사례 같은 거를 발굴하고 그러면서 우리들만의 대안이나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필요하다면 공유하는 방법까지 이런 형태로 세부 질문을 짜보시면 충분히 아마 아이들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여러분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질문과 도전 질문과 더불어서 세부 질문을 가지고 가이드 되는 것, 아마 그러면 충분히 재밌을 것입니다. 그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질문 아까 짰던 거 위에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세부 질문, 뭐 지금은 5칸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늘리셔도 되고요. 뭐 5칸 꼭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부 질문은 질문 형태로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해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으시고 그러면서 요걸 하고 나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기 2단계까지는 갈 것 같아. 이러한 모습들까지는 나타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전 질문과 세부 질문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PBL은 매뉴얼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형태로 제시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은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써서 개발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PBL은 뭐예요?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건 설계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이죠. 우리가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자기가 탈 차를 자기가 디자인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선택하고 기분 좋게 탈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디자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전 질문과 세부 질문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바뀔 걸 왜 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스케치가 없는 도면에 도화지에 무작정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이죠. 하지만 스케치가 있다면 거기에 덧붙이기도 하고 좀 빼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겠죠. 그 스케치를 우리는 이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 질문과 세부 질문을 짜실 때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또는 성장했으면 그리고 적절한 시행착오도 겪었으면 이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만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완성되셨나요?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물론 뭐 처음에 이걸 뭐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프로젝트 신동이라고 제가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무언가 완성하거나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성장에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면요, 아이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활동은 여러분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도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또 요즘 아이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보고 실제로 그 실천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겪도록 하고, 저는 이것이 청소년 지도자의 성장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성장,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청소년 분야가 좀 더 소셜 임팩트, 즉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전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조건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좋고요. 그 해보심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들은 게시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이 이후에 있을 비대면 컨설팅에서 여러분의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요서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뒤에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잘된 것들, 그리고 정말로 같이 나눌 것들, 그리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정말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꼭 PBL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꼭 PBL 활동의 현장에서 더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